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미국 기성정치에 일격을 가한 샌더스의 선전, 그 일부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부터 이변이 연출됐다. 어제 실시된 당원대회 결과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예상을 깨고 27.7%의 지지율로 여론조사 지지도 1위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눌렀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트럼프는 3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도 1.2% 차로 쫓기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전국 지지도에서 앞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승패가 무의미할 정도로 코커스 사상, 그러니까 당원대회 사상 가장 적은 표차였다. 힐러리는 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샌더스는 열세를 만회하고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향후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임을 예고한 서막에 해당하는 선거전이었다. 공화당의 첫 경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거품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판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막말과 증오를 부추기며 선거판을 달궜던 트럼프가 일격을 당해서 주춤했기 때문이다. 아직 트럼프 우위가 무너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의 대세론이 깨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코커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샌더스 후보다. 샌더스 후보는 8개월 전만 해도 힐러리에 비해서 지명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도 아닌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무소속이다. 그러나 샌더스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지지율 조사에서 힐러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승리할 경우 대세를 거머쥘 수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성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샌더스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변화시킬 만한 실질적인 힘으로 등장했음을 뜻한다. 월스트리트의 기득권을 깨고 국민 전체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 샌더스가 이렇게 약진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무관심층과 중도층의 참여를 이끌어낸 덕분이기도 하다. 어제 당원대회에 처음 참여했다는 유권자 비율이 40%로 조사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때 일으킨 돌풍과 비슷하다. 소액의 정치 자금에 의존하는 선거운동도 샌더스 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반대하는 시위 이후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 역시 백인들의 좌절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샌더스 돌풍과 맥락이 같다. 양극화 해소와 기성정치의 개혁이 시대정신이란 점을 아이오와 당원대회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웃사이더를 주류로 바꿀 만큼 그들은 절박하다. 네, 우리는 덜 절박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한국의 20대 총선에 이 바람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조선일보에는 집권 세력의 멘털리티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조응천 씨 입당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청와대와 친박 진영에게 멘붕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드 일면 톱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X파일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간 조응천, 이런 제목입니다. X파일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친박 진영을 떨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실제 조응천 씨가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및 친인척 관리를 맡았다.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를 할 경우 여기에 맞서서 반격하는 일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후보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사 시절에 박지만 이주희 회장을 수사했던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도 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아서 캠프 때부터 하던 업무 외에 청와대 직원 감찰, 장차관 등 인사검증 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다. 그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조사하게 된 것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내부 감찰 차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때 청와대 직원 500여 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지에서 출마한 이른바 진박 후보 중 상당수가 그의 검증을 거쳐서 현 정부에 등용됐다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마음만 먹으면 여당 후보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걱정, 또 친박 진영의 걱정, 무엇인지 아시겠죠? 조응천 전 비서관의 야당 입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측과 접촉했습니다. 누나, 즉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지만 회장의 한 측근은 조선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박지만 회장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을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처신을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박 회장은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 술 장사를 하면서 세월을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그랬겠나,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박지만 씨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정윤회 세력에 대한 반감이 깃들여 있지 않습니까? 박지만 씨도 정윤회 세력에게 또 일격을 당한 셈 아닙니까?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초조함과 조급함은 새누리당에게서 더 느껴지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 잔뜩 경계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응천 등의 원한을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아무리 원수처럼 싸우는 한국 정치라 해도 너무 각박하고 앞뒤 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긴 조경태 의원의 경우도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원한이 생겼다고, 자리가 있다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정략적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조경태와 조응천의 경우 같은가요? 둘 다 조씨라는 점 말고 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조경태 씨는 양지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응천 영입이 여당에게 큰 타격이 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요 이력과 그간의 발언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이죠. 자료 제목은 권력과 더불어 36년 김종인의 말바꾸기였습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신군부의 국보위로부터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을 거치는 동안 정당을 오가며 4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관과 경제수석 등 정권에 기생하며 요직을 역임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력의 양지만 쫓는 철새 정치인이란 발언도 회의 때 나왔다고 합니다. 1993년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들어서 전형적인 구시대 부정부패 비리 전력자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의 논평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제 야당에 있다고 공격하는 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네, 이걸로 충분하겠네요. 1987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12.12 사태로 축출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을 영입했었지요. 1995년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총재는 이종찬 전 의원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종필 총재와도 손잡았습니다. 한때 적대 세력이었지만은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 네, 사실 그동안 야당에게서는 이런 정치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상상 이상의 광폭의 정치를 펼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정강정책과 당헌이 드러났는데 공천규칙이나 정책기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새로운 민생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창당 이념을 표방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독자적인 색깔 만들기가 녹록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한국 정치의 현실 진단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 독식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하면서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만 다를 뿐 분권과 공정,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두 당 모두 앞세운다는 점, 공천규칙 역시 두 당이 거기서 거기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생정치 표방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분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한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회에서 예비내각 출범식을 열고 국방, 언론개혁, 지방자치, 국토환경, 동물복지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1차 예비내각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의 30에서 40대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정의당 쪽의 설명인데, 국방부 예비장관으로는 진보진영 군사 전문가로서 지난해 정의당에 합류한 김종대 전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이, 언론개혁부 예비장관에는 추혜선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방자치부는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 국토환경부는 이현경 대한하천학회 이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정의당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내세운 동물복지부의 예비장관은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경기부회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정책 분야 예비 내각은 이후에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
0263 잊지 마세요. 한겨레 단독 기사 보겠습니다. 4.13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대구에서 진박연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지난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교수의 총선 출마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강단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 쪽은 교수직에 복직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학기 시작 전에 사직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가 이후에 개강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인 교수의 정치 참여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개강 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느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예. 학생들이 사실은 평가해야 될 부분 같은데 말이죠. 한겨레 또 다른 단독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김철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금융비서관은 경제부처의 주요 승진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자리인데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요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입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 문건인 57기 신입직원 명단을 보면은 한 합격자 이름 옆에 김철주 국장이라는 메모가 나옵니다. 이 합격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현직 사무관의 친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무관 역시 2012년 공공정책국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김철주 씨와 같이 일했다, 이런 얘기죠. 경향신문 기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없어서 미립국을 못 막는다는 정부, 이런 제목인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연관시켰지요. 미립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면서 미립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운 것인데,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정원 아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라는 것이죠. 인천공항이 구멍이 난 것은 법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죠. 특히 협업을 주도하는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엉뚱하게도 테러방지법을 들먹인 것입니다. 외양간이 부서져서 소를 잃은 뒤 그 소가 미친 소일 수 있었으니 미친 소로 의심되는 모든 소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경향신문 기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들 법안, 즉 테러 방지 법안은 무늬만 테러 방지 법안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 수집, 국내 조사와 수사, 국내 정책 조정, 국내 작전 기능, 그 밖에 국내 시민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랍어로 된 메모, 그것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이 기사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올해 초에 조직을 개편한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유행으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직원 8명이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에서 중징계 대상자로 오른 데다 질병관리본부장도 뒤늦게 임명되는 등 집안 문제 때문에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장 자리도 직전 소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난달 초에 사직하면서 한 달 넘게 비어있다고 합니다. 조직 개편 후 공석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은 어제에야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까지 기록하면서 동탄 불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동탄. 국민일보 기자가 르뽀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 가보았더니 적막했다는 것입니다. 송파, 성남, 하남 일대에 걸쳐서 조성되는 위례 신도시를 찾았지만은 보이는 풍경은 황량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며 한때 1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었던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곳곳에서 흙먼지만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청약 광풍을 주도했던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 2신도시 신안 인스빌 리베라 1차 같은 경우 11월 들어서 분양가보다 2천만 원이 낮은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계약금보다 더 가격을 내려서 한때 마이너스 6천만 원대 매물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전세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전세값을 1억 원 내려도 세입자들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본다. 입주 문의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네, 이런 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해서 청부 고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LG전자 아닙니까?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 LG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 기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임직원 전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 내린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LG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란 것이죠. 대기업을 봐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2014년 수술 후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은행과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세무서는 물론이고 병원 직원들도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세훈 전 원장이 카드 대금 연체와 세금 임금 체납 등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강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전용 면적 117.59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매 신청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고 청구액은 7억 7,192만 원입니다. 오는 15일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첫 경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강세훈 전 원장은 신해철 씨 사망의 의료과실 혐의와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신해철 씨 유족으로부터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된 상태입니다. 민형사 다 걸린 거지요.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강세훈 전 원장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매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말 각 방송사 시상식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독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인데 불교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수상 소감이 해마다 줄고 있다.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국민일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012년부터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연예대상 및 연기대상 시상식을 모니터링해오면서 2013년부터는 각 방송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종교적 신념 표출을 자제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교계에서는 불교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불교인인 연예인이 나와서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개신교계는 항의 공문 안 보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김경집 인문학자의 민주노총은 보수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은 보수적이다. 한때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기껏해야 노동 3법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다. 헌법을 뜯어 고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나마 보장해달라고 읍소하고 모여서 외치는 게 이게 나라를 뒤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경찰의 수장이란 자가 북핵 문제 때문에 IS 때문에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진보인가? 아니다. 기껏해야 보수적 가치를 보장해달라는 것뿐이다.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어서 외면하면 다음은 곧 내 가족의 차례다. 지금 외면하고 나중에 나를 위해 버텨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면 언제든 가볍게 해고당할 수 있다는 걸 엊그제 폭로된 MBC 녹취록에서 목격했다. 자기 입으로 증거도 없고 재판에 가면 지는 거 뻔히 안다고 토설하면서도 일단 해고하고 소송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방송국이 그 정도면 일반 사기업이야 말할 것도 없다. 차가운 광장에 모인 이들이 나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불평만 한다면 그런 상황에 가세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비수는 곧 내 등에 꽂힌다. 24살 청춘에게도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상징적인 변곡점이다. 설령 기업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요구한다면 다시 좋아질 때 우선 복직하겠다 이런 약속과 재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게 국가고 정부의 본분이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법률적으로 인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우아함이나 품격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사람의 주제다. 그걸 외면하는 것은 반인문 정신이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고상함은 청맹관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제발 당연한 주장을 되풀이해야 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깨자. 선거가 다가온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미국은 선거를 계기로 삼고 있죠.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